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지혜 길잡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30년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생명의 갈림길을 함께해온 의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고맙고 감동스럽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심각하면서도 절박한 내용입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72세 할머니 한 분이 119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다행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계셔서 소중한 목숨을 구하셨거든요. 만약 그 할머니가 이 방법을 모르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통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이 약 3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약 1만 5천 명이에요. 특히 혼자 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독사 원인 1위가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중 약 60%, 그러니까 연간 9천 명 정도가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만 알았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9천 명이면 하루에 25명씩 본래 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30년간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괴롭고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만약 그분들이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심장마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하고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심근경색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심장응급 상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심장응급 상황의 전조증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중앙이나 왼쪽 가슴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헐떡거리게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러움이나 실신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거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팔, 목,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가슴 통증이 왼팔이나 목, 턱 등 쪽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즉시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생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응급의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1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심장마비 의심 환자입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고 주소는 어디입니다. 환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식이 있다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취하세요. 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을 늘려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절대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목 주변에 옷이나 넥타이 등을 느슨하게 해주시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려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입안에 틀니나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으시다면 100mg 정도의 아스피린을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서 심근경색 초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복용하고 있는 혈액 희석제가 있거나 최근에 수술을 했거나 위궤양 병력이 있으시다면 복용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심장병으로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사용하세요. 하지만 혈압이 너무 낮을 때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을 잃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만약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즉시 바닥에 누워서 주먹으로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프리코디얼 썸프라고 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3분의 1 지점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에서 2회 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심장에 정기적 자극을 주어서 정상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그러니까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 리듬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의 압력이 변화하면서 심장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강하게 기침하기를 반복하세요. 또한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준비해 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응급 연락처를 핸드폰에 등록해 두세요. 119는 물론이고 가족, 이웃, 단골 병원 등의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응급약물을 준비해 두세요.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을 침대 머리맡이나 거실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세요. 셋째, 의료정보 카드를 만들어 두세요. 본인의 기존 질병,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을 적은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거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넷째,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심장마비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고 계시면 더욱 주의 깊게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나이입니다. 60세 이후로는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남성은 45세 이후, 여성은 폐경 이후부터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성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폐경 후에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 자매가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앓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 손상을 일으켜 심장마비 위험을 2배에서 3배 증가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해서 심장마비 위험을 2배에서 3배 증가시킵니다. 여덟 번째는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각종 성인병 위험을 높여 심장마비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아홉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위험 요소가 증가합니다. 열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이제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단 관리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는 소금 1티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특히 베리류, 녹황색 채소,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등이 좋습니다. 또한 통곡물을 선택하고 단순당 섭취는 줄이세요. 운동 관리도 중요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이는 하루 30분씩 주 5회에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또한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도 함께 하세요.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각종 성인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18.5-24.9 사이로 유지하고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로 유지하세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 음주는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정기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심전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위험 요소가 많으신 분들은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 등의 정밀 검사도 고려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운동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웃음도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이 낮아집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은 남성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슴 통증보다는 메스꺼움, 구토 등 통증, 턱 통증 등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처음 4분에서 5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10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15분이 지나면 1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가 응급처치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방법들을 모르는 바람에 매년 9,000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분들 중 약 40%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연간 약 6,000명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또한 응급실 도착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119 신고 후 평균 7분에서 8분 내에 구급차가 도착하지만 농촌 지역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자가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심장마비 생존자들의 후유증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초기 처치를 받지 못한 경우 뇌 손상이나 심장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올바른 응급처치를 받으면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쉬운데 미리 대처법을 숙지해 두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응급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첫째, 급하게 병원으로 직접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이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환자를 억지로 일으키거나 흔들지 마세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들이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면 평소 심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심박수 이상을 감지하는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 검사도 고려해 보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거든요.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동맥경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세, 7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비책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 안 곳곳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 두시고 핸드폰에도 응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응급약물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시고 의료정보 카드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를 확인하거나 며칠간 연락이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정기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응급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처법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심장병 치료 성과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신 심혈관 치료 기술들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상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지역 보건소나 적십자사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아두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함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아파트 등 많은 곳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응급의료정보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응급실 위치, 응급처치법, 응급연락처 등이 정리되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 멀리 주차하고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품들이 특히 좋습니다. 또한 마늘, 양파, 생강 등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시는 것이 좋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심장 건강관리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외출 시 충분히 보온하시고 여름철에는 탈수와 열사병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 이용 시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갖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20분 넘게 걸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응급상황 대처법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께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꼭 이 내용을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해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건강 상태를 자주 물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도록 권해 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참다가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고 결국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심장병이 무서운 질병인 것은 맞지만 의학의 발달로 생존율과 치료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가짐과 올바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또 잃는 것을 봐온 의사로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연간 9,000명의 불필요한 죽음을 줄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도 꼭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생지혜 길잡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의학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응급처치법에 대해서도 다뤄볼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